네, 안녕하세요. 차탄생입니다. 자, 오늘 HPSP 영상 좀 찍어드릴 건데, 저번에 일단 영상 한번 찍어드렸지만, 단기적으로 많이 내려왔다. 사실 지금 자리는 매도할 구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단기적으로 좀 저항들이 많이 걸려있는 구간이죠. 그러니까 저항이었다가 지지로 바뀐 구간들이 많이 걸려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 거의 마이너스 45% 정도가 하락한 상태에서 기술적인 리바운딩을 기다리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역시나 기술적인 리바운딩이 나와주는 모습인데, 일단 조금 우리가 좀 의아한 거는 좀 사실 소부장이랑 조금 반도체 기업들이랑 좀 다르게 움직이는 게 좀 웃기긴 해요. 그러니까 소부장이 반도체 종목들이 빠지면,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빠지면 소부장들이 올라가는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기괴한 상황이죠.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야지. 반도체가 올라가고 소부장은 빠지는 거는, 이건 또 상황이 좀 기괴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늘 하락을 할 때 소부장 쪽은 빠르게 주가들이 올라왔는데, 삼성 하이닉스가 올라오니까 또 소부장이 빠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시장에서 확실한 건 뭐냐면, 뭔가 과열되었다라는 게 일단 확실합니다. 과열이 된 게 맞고, 그럼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HPSP 미래의 기술력, 이러한 부분들 정말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최근에 이제 ST 관련된 부분으로 소송도 어떻게 보면 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앞으로 이제 추격 경쟁자가 따라오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이 부분들 잠깐만 좀 전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저는 여러분들의 비중 관련돼서 좀 방향성이 틀리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비중이 정말로 크다라고 했을 때, 비중이 크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조정이 나왔지만 거래량이 많이 터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꼬리 부분에 매물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매물이 많은 상황에서 분명히 주가가 급락이 나왔으니 많은 사람들이 물을 탔을 거고, 평단가가 위쪽에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매물을 녹이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하게 반등이 나왔을 때 분명히 위에서 내려오는 매도 물량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저는 비중이 너무 크고 몰빵 투자라고 하면 비중 축소를 좀 권해드린다. 지금 말고 올라왔을 때 말이죠. 이유는 간단해요. 뭐 ST가 추격하고 말고는 중요하지 않다. 왜? 어차피 시장 점유율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ST가 추격을 한다고 해도 문제가 많아요. 당연히 품질에 대한 부분들이나 성능에 대한 부분들, 이 보증을 어느 정도 검증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아무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HPSP가 그 전에 많이 물량들을 팔아서 주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 그거죠. 너무 과도하게 땡긴 거 아닌가? 연간으로 보았을 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잘 나오긴 하지만 28년도 기준으로 2천억, 현재 시가총액 5조, 25배의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데, 소부장 장비 기업이 이렇게 많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나라는 의문이 있죠, 당연히. 그러나 이제 반도체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밸류를 인정받아서 올라간 거고, 근데 핵심은 하나예요. 일단은 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들이 분명히 아직은 좀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올라왔을 때 대응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관점 다시 한번 전달을 드립니다. 그러면 선생님, 앞으로 제가 이 HPSP라는 종목을 장기 투자하는 관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하면, 일단 저는 장비주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결과적으로 디램이랑 가격들이 막 오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삼성이나 SK하이닉스에서 공장을 증설하기 시작하면 장비가 쫙 빨려 들어가겠죠. 그죠? 그리고 지금 뭐 HPSP는 뭐 테라팸, 결과적으로 뭐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스페이스 X 관련된 부분들까지도 엮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멘텀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상승 탄력이 나올 수는 있으나, 저는 개인적으로 소부장 종목들은 밸류에이션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의 비중에 대한 관리는 무조건 들어가셔야 된다. 비중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좀 신경 쓰시면 좋겠다라는 거 전달을 드리면서, 현재 구간 전반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과대낙폭이 나왔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등에 대한 흐름이 나왔을 때 대응을 좀 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다시 한번 전달드리지만, 제가 뭐 회사가 앞으로 나빠질 거고 회사가 안 좋아질 거니까 조심해라가 아니라, 어쨌건 장비주라는 것 특성상 초반에 이제 증설할 때 장비가 들어가고 나서 뭐 보수하는 것도 있겠지만,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요. 28년도까지 계속적으로 뭐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 2천억 정도를 버는 건데, 이 이후에 어떻게 되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이후에. 그래서 그 부분들까지 불확실성이 아직은 저는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를 좀 보면, 제가 요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정상적인 IT 산업의 상승 순서,
원래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빅테크 AI 서비스 기업들이 AI 서비스를 소비자나 기업에 팔아서 진짜 실적을 낸다. 그렇게 번 돈으로 서버를 더 짓기 위해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 기업에 대규모 주문을 넣으면서 업계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이클이다. 현재 시장의 기형적인 모습. 자, 지금은 정작 서비스를 팔아 돈을 벌어야 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AI로 뚜렷한 수익을 증명하지 못해 주가가 정체되어 있다. 반면 이들에게 반도체를 파는 기업은 굉장히 주가가 폭등한 상태인데요. 결과적으로 지금 회사채까지 대규모로 발행하여 자금을 끌어다 알고 있는 설정이다. 그래서 지금도 자금을 굉장히 끌어다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뭐요? 2027년에서 28년도까지 버틸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들이 빚까지 동원해 투자를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AI로 큰 돈을 벌지 못하면 결국 감당하기 힘든 부담과 늘어난 부채 때문에 반도체 구매와 인프라 투자를 강제적으로 줄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빅테크의 지속적인 구매를 전제로 기대감만으로 과도하게 올랐던 반도체 기업의 주가가 가장 먼저 빠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장기 투자 계획했는데 뭔 상관이냐. 근데 사실 지금은 공급하는 삼성자이닉스가 갑이라고 하지만 원래 갑은 빅테크죠. 구매를 해주는 사람들이 갑이죠. 근데 이제 이 빅테크들이 구매력이 떨어졌을 때 장기 공급 계약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가격과 그러한 부분들, 물량을 전부 다 공급할 것이다 라는 거는 과도한 기대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결과적으로 갑은 빅테크예요. 앞으로 계속 반도체를 써줄 애들인데 여기서 만약에 공급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격 조절 안 해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쓰겠죠? 그죠? 안 쓰면 어떡하냐. 물량이 없는데 쓸 수밖에 없지. 뭐 마이크론이나 다른 경쟁 상대 거 쓸 수도 있는 거고 삼성이랑 하이닉스 중에 뭐 협상 잘 되는 데랑 쓸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수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구간 우리가 취해야 되는 대응 전략은 무엇인가?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는 좀 기다려보고 반등이 나왔을 때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전달 드리면서 현구간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있다라고 하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좀 드리고요.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이 대응에 대한 부분들, 또 영상 설명창에 텔레그램방 링크 또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입장 요청하시면 제가 입장 도와드릴 거니까 이 부분들도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좀 해보시고요. 제가 무조건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지 않는 거는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기분은 좋겠죠. 그죠? 그러나 현실적인 대응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주식 투자할 때 리스크를 제외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래의 실적과 미래의 호재, 미래의 기대감 대 리스크를 비교를 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리스크적인 관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여기서 과감하게 몰빵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조금 개인적으로는 보수적으로 보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 전달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를 좀 잘 하셔서 대응에 대한 부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구간 같이 대응해보겠다라고 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영상 뒤쪽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가니까 HPSP 당분간은 계속 올려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체크를 하시면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추가적으로 설명창 링크 통해서 텔레그램까지 입장하시면 이러한 내용들 또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지금 자리 변동성 더 나올 수는 있으나 한 번은 더 상승에 대한 부분들 기다려보자 라고 전달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